네, 21대 대선 2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둘러싸고 지도부와 김문수 후보 간 충돌이 격화하는 모양새죠. 국회에서는 법사위와 형안위 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슈앤 포커스 문학진, 안양환 전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대선 2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 잠깐 하나 좀 보고 가시도록 하죠. 대체적으로 지난 이 여론조사가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지난주에 있었던 파기환송 결과에도 불구하고 과반에 이제 육박하는 지지도를 보이고 있고, 또 이재명 후보와 양자 대결을 들여다보면 이제 김문수 후보라든지 한덕수 후보 간에 두 사람 간의 차이도 이제 별로 크지 않게 이렇게 차이가 이재명 후보와 이제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는 그런 양상인데, 우선은 지금 27일 남은 시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그 높은 그런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이게 방송에서 여론조사 이야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자칫 여론을 오히려 오도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그걸 전제로 말씀드리면은 야당 지지층은 굉장히 결집된 상태다. 특히 이제 대부분의 파기환송에도 불구하고 야당 지지층은 거의 결집이 다 된 상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여당 지지층들은 지금 후보가 명확치가 않습니다. 아마 그래서 상당수는 여론조사 표집에 응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역대 대한민국 대선을 보면은 어느 대선이든지 간에 비슷하게 갔습니다. 뭐 지난번 대선은 0.73% 차이로 이겼고요. 역대 뭐 차이가 많지 않았어요. 과거 탄핵 직후에 벌어졌던 문재인 후보가 나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당시에도 사실 그 당시에 야당 후보였던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표를 합치면 문재인 후보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는 결국 대선은 거의 비슷비슷하게 간다. 그래서 많이 차이 이명박 전 대통령 될 때는 많이 차이 났죠. 그때는 정동영 후보 지지자들이 많이 포기한 상태였죠.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만에 이제 여당 내에서의 그 국민의힘당 내에서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여당 지지자들이 포기하고 투표장에 대거 이탈할 경우에 표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정동영 후보와 이명박 후보의 대결 당시에는 표차 500만 표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투표율이 6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나오는 대통령 선거에서는 75%, 6%, 80%가 육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10%가 지지층이, 특정 후보의 지지층이 빠졌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보수 지지자들이 아직 마음 결심이 굉장히 못했다. 그리고 결집이 안 됐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후보가 확정이 되는 순간 그 차이는 줄어들 겁니다. 물론 그 차이를 없기 위해서는 단일화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재명 대 다른, 그러니까 이재명 대 기타의 연합이 될 경우에는 엎어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굉장히 어려운 싸움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지금 정해졌지 않습니까? 정해졌지만 아직 이제 후보가 최종적인 확정은 아니다 이렇게 본단 말씀이시죠? 지지자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지금 국민의힘에 결정된 김문수 후보가 최종 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현재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어제 오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아직 결집이 안 됐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추가적으로 단일화가 성사되면 또 올라갈 수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시는 거죠. 문 의원님은 지금 여론조사 27일 전 여론조사인데 이 시점에서 나오는 여론조사는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저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뭐 대개들 지금 6.3 대선에 대해서는 뭐 국민들이 관심들이 크지 않겠어요. 이미 게임이 사실상 끝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유는 아까 잠깐 차 타고 오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있었어요. 그때 레닌 트로츠키가 이끌던 볼셰비키 적군. 그때 17년에 혁명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저항하는 백군이 있었고,
화이트, 그다음에 트로츠키, 레닌, 여기는 적군, 예. 볼셰비키. 그런데 사실은 그 정당 지지도나 이런 거 러시아 두마, 러시아 하원에서 예. 그 적군이 압도적 그 다수가 아니었어요. 예. 특히 농촌 지역에서 별로 인기도 없었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적군이 한 몇 년에 걸쳐서 17년 이후에 혁명이 일어나고 몇 년에 걸쳐서 내전이 일어났는데 적군과 백군 사이에 예. 이 백군이 그렇게 정당 지지율이나 이거에서는 전혀 밀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괴멸이 됐느냐? 분열이었어요. 네. 이 적군은 레닌 트로츠키 여기는 이 단결을 했거든요. 네. 하나의 대오로. 근데 이 백군이 여러 갈래로 찢어졌다고. 네. 결국은 그래서 이제 백군이 그냥 지리멸렬하게 된 건데 지금 이 국민의힘 상황을 이렇게 쳐다보면 그때 생각이 나는 거라 이게 도대체 뭐 단일화 한다는 거는 뭐 이제 다들 뭐 그렇게 예.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뭐 하겠다 뭐 이렇게.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이제 그런 것도 없고 해서 후보가 된 거라고요. 저는 이제 지난주에 얘기하기를 한동훈 쪽으로 만약에 갔으면은 아마 새로운 어떤 변화의 가능성이 있었을 네. 것이다. 그 다음에 본선에서도 상당한 어떤 그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네. 국민의힘 당원들이 그런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아마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보기 좋게 틀렸어요. 예. 이건 뭐냐면 국민의힘이 이 계엄과 탈핵의 강, 그 다음에 윤석열이란 벽을 지금 넘어선다는 어떤 대국민 명확한 메시지가 아직까지도 없는 거라. 이러면은요, 사실상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해볼 방법도 없고 원본 수단이 없어요. 예. 지금 이 식으로 가면 아마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거의 그대로 6.3 결과는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여전히 단일화를 또 기대를 걸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오늘 저녁 6시에 김문수 후보하고 한덕수 후보가 만나지 않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전제가 방금 문학진 전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분열로는 이길 수가 없지요. 네. 단일화도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 기타 세력의 총합이 돼야만이 이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것도 정치는 상상의 영역입니다. 가능성의 영역입니다. 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현재 빅텐트를 추구하고자 하는 세력들, 특히 이제 개헌연대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후 대통령이 물러났던, 속된 말로 쫓겨났던 그 총대선에서도 안철수, 홍준표의 표를 합한 것이 문재인 후보의 표보다 더 많았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낙연 총리, 뭐 손학규 전 대표, 과거 민주당 쪽에 있었던 분들이 지금 대거 지지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헌이라는 연대 하에서. 예. 그런데 이런 연대가 이제 이루어지려면 기본적으로 국민의힘당이 개헌 문제에 대한 본인들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께 사과를 하는 결국 중도를 향한 몸짓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선행되지 않고는 중도의 마음을 돌리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중도, 현재도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재명도 싫다, 윤석열도 싫다는 그런 중도 세력에 대해서 명확한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국민의힘은 전체 빅텐트에 극히 일부로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력과 총합이 돼서 이른바 개헌을 이루기 위한 대한민국을 개헌을 통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그런 연대가 이루어진다면은 이제 쉽게 말해서 게임은 해볼만 하게 되겠죠. 그런데 예. 지금 국민의힘당 내에서의 지금 내분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사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단일화를 한덕수 후보죠. 이제는 후보와 예. 단일화를 하겠다는 그 공약 때문에 당 후보로 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동훈 후보보다는 김문수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 당 후보로 될 경우에 단일화 과정이 좀 더 원활할 것이다. 네. 라는 전제에서 표를 던진 당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기대치에 대한 인식이랄까 인지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아마도 이런 김 후보가 꼭 그런 마음을 먹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뭐 측근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사실 11일까지만 버티면 된다. 11일에 후보 등록이 끝나면 기호 2번으로 김문수 후보가 들어가고 그러면 한덕수 후보는
뭐 7번이든 8번이든 무소속 후보이기 때문에 뒤로 밀릴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은 나머지 기간 동안 단일화가 안 되면은 한덕수 후보는 자금 조직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손을 들고 말 것이다. 예. 그리고 지지율 조사에서도 밀릴 것이다. 그럼 결국은 나가게 된다. 예. 이런 계산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 계산은 큰 오산이죠. 피차 그럼 지는 겁니다. 공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계산을 굉장히 그건 사익적인 그런 사익 추구적인 얘기 그 계산법이기 때문에 그런 건 뭐 버려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오늘 저녁에 만나면은 뭐 대타협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단일화에 대한 당원들의 열의와 열정. 오늘 여론조사 실시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워낙 크기 때문에 충분히 대타협도 이루어질 수 있다. 예. 정치는 가능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단일화談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게 오늘 저녁에 되려면요. 네. 저는 요새 언론에서 이제 단일화 뭐 한다고 그러니까 뭐 하겠다고 국민의힘에서 뭐 그러니까 2002년 대선 얘기들을 많이 거론을 하잖아요. 예. 그때 이제 결국은 노무현 후보로 되고 그다음에 본선에서 이회창 후보를 꺾고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잖아요. 예. 그 배경은 뭐냐?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할 때 노무현이 다 내려놨다고. 예. 그때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정몽준이 한일 월드컵 뭐 이런 또 바람도 있었고 해가지고 네. 정몽준이 노무현보다 더 높게 나왔어요. 네. 그런데 노무현 정몽준 따로따로 가서는 이회창을 절대 못 이긴다. 뭐 여론조사 결과들이 그렇게 나와서 그럼 단일화하자 이렇게 됐는데 그때 노무현의 결단 없었으면 자기가 뒤지지는데 그냥 여론조사 경선에서 단일 후보 정하자 이제 이렇게 경선 룰을 정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노무현이 그거 안 받았으면 무슨 내가 그래도 그때 여당 아닙니까? 새천년 민주당 김대중 대통령 때. 그리고 버티고 뭐 지금 김문수 후보가 얘기하듯이 단일화 주도권은 뭐 당 후보가 가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갔으면 저는 아마 단일화되기도 어려웠을 거라고 봐요. 근데 탁 던지는 모습에 말하자면 국민들이 당원들이 아니면 보다 많은 국민들이 감동을 먹은 거라. 예. 그래서 엎어치기 한 거라고요. 예. 그래서 그 기세가 본선에도 가서 정말 막강했던 이회창 후보를 꺾은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번에 오늘 저녁에 저는요, 김문수 후보든 이 한덕수 후보든 그래 하여튼 단일화가 지상의 목표고 저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다. 예. 자 그냥 하여튼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라는 노무현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예. 혹 단일화 될 수도 있겠죠. 이런 큰 모습이 보여줘요.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다 봐요. 예. 아유, 저 사람 진짜 이 그릇이 대접인지 예. 아니면 그냥 요만한지 다 본다고요. 예. 그런 걸 보여야 그래야 이 단일화도 성사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난 그러길 바라요. 제발 좀 게임다운 게임이 되기 위해서는. 예. 계속해서 김문수 후보가 버티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있습니까? 사실 현실적인 방법은 없지요. 예. 국민의힘당 내에서 후보를 교체한다고 이야기 나오지만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고요. 예. 전당대회 열고 그 과정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그건 이제 양식과 상식의 문제겠죠. 결국은 아마 이제 혹여 11일을 넘어선다고 한다면은 예. 11일 후보 등록일을 넘어선다고 한다면은 25일까지 가는데 그때까지 이제 가게 된다면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과정 자체가 좀 더 복잡해지겠지요. 만에 하나 김문수 후보를 단일화 된다면 이번 후보로 가겠지만은 한덕수 후보가 후보 뒤로 밀릴 거 아닙니까? 예. 7번 될 수도 있고 8번도 될 수도 있고요. 후보가 된다면 이제 국민의힘당의 조직과 선거 자금, 공식적인 선거 자금을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런데 아무튼 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김문수 후보 측에 대한 당원들의 압력이 지금 굉장히 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국힘 지도부는 물론이고 지도부야 사실 지도부가 나설 문제도 아닙니다. 사실 이번 사안은 국힘 지도부가 과도하게 나섰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와 그 캠프를 자극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현재 당원들의 압도적인 다수가 단일화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단일화 욕구에 부응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네. 자, 문학재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참, 이 최악의 상황으로 이제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 물론 뭐, 아까 왜 우리 안혜환 전 의원 얘기한 대로, 또 어떤 변화가 이제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예. 어떤 후보든 한덕수 후보는 어쨌든 말로는, 하여튼 뭐, 따르겠다. 결정하는데 따르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김문수 후보가 지금 말들이 조금, 당 후보가 주도권을 쥐어야 된다. 뭐 이렇게, 마지막 전제 같은 걸 깔잖아. 이거 좋지 않아요. 이거 좋지 않고, 그러니까, 뭐 자꾸 이런저런 다른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이번에 말하자면 이번 대선은 어차피 이거 6월 3일은 지는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추측들도 한다고요, 실제로. 이게 패배의식이 밑에 깔려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대선 이후, 어차피 대선은 졌고, 그 이후 뭐 당권 뭐 이런 데다 뭐 신경을 쓰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측에서 꼭 후보가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하더라도 그 주변 사람들도 있잖아요. 스피커들. 그런 비슷한 얘기들이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참 안 좋은 상황이라 이렇게 가면 진짜 이건 뭐 해보나 마나한 싸움으로 가지 않겠나.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이. 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대법원이, 고등법원이 파기환송심 원래 15일에 하기로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 쪽에서 이제 원래 5월 15일에 파기환송심을 하기로 했던 건데 그 기간이 사실 선거운동 기간이에요. 그래서 재판 기일 변경 신청을 했고 그걸 이제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균등한 선거운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면서 6월 18일로 기일 변경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파기환송하면서 이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민주당에서는 이제 뭐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법안 오늘 소위 통과했고요. 행안위에서는 허위사실 공표죄 대상 축소하는 법안도 추진할 예정이고 또 조희대 대법관에 대한 탄핵안 발의도 예고하고 있는 상황 이렇게 이제 총 공세를 했는데 향후 어떻게 이 상황 전개가 될까요? 이건 참 안타깝습니다. 네. 정치권의 모습들이 사실 민주당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보여주는 극히 이기적인 내로남불의 형태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 지난번 이재명 대표가 고등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을 때는 사법부를 칭송했습니다. 사법부가 정의의 길을 가고 있다 칭송했는데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마자 탄핵까지 이야기 나온다. 탄핵은요.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일을 했을 때 탄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탄핵을 한다면 헌법과 법률 위반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지금 이야기가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대법원 심리는요,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6만 장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 대법원에서 고법에서 올라온 차를 수만 장 읽는 대법관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요약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이미 정해진 사안입니다. 판단은 이번 나온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탄핵한다 한다면 역대 대법원장, 대법관들 다 탄핵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이기적인 발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그런 카드들은 이제 뭐 진행이 안 되겠죠. 재판이 일단 뭐 연기가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니까 법사위 행안위 이런 데서 선거법 관련 허위사실 유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손을 보겠다 이렇게 한 거, 전 그런 행태를 보면서 이건 과유불급이다. 너무 심하다. 이런 느낌을 아마 많은 국민들이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법원이 그거에 영향을 받았든 어쨌든 지금 오늘 6월 18일로 재판을 미뤘잖아요. 아마 이제 헌법 84조 대통령 신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해온 재판이 계속 되냐 마냐 이거 가지고 또 논란이 있겠죠. 그렇게 봐야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